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영문 파이썬 튜토리얼 문서를 읽으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해석하면서 파이썬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튜토리얼 문서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처음 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좀 익숙한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다행히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익숙한 편이고요. 이제 파이썬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 튜토리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자세하지 않은 설명이죠, 사실. 좀 불친절한 설명이죠. 예, 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제까지 30분씩 하면서 끊고 있는데요. 지금 15번째 시간인가요? 그렇고 어제까지 람다 익스프레션과 도큐멘테이션 스트링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4장이 지금 함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펑션 어노테이션즈에 대한 부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30분 진행하고 시간 되면 끊도록 할게요. 30분 타이머 맞췄고요. 펑션 어노테이션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보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annotations are completely optional metadata information for the types used by user-defined functions. 함수 annotation은 완전히 선택적인 메타데이터 정보예요. 뭐에 대한? types used by user-defined function. 사용자가 정의한,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들의 사용되는 타입에 대한 완전히 선택적인 메타데이터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이 제가 알기로는 타입이 없거든요.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타입이 있겠죠. 정수형도 있을 테고 문자형도 있을 테고. 네, 그거에 대한 선택적인 메타데이터를 뭐 선택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EP484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주 자세한 내용일 것 같고요. 더 읽어보도록 하죠. Annotations are stored in the underbar annotations underbar attribute of the function as a dictionary and have no effect on any other part of the function. annotation은 저장돼요. 어디에? underbar annotations underbar라는 속성. 뭐에? 함수의 속성으로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보관이 되고요. 어떤 형태로? as a dictionary. 딕셔너리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 밸류 쌍들이 잔뜩 있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And have no effect on any other part of the function.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 함수의 그 외 부분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외가 어딜까요? 지금 포함된다라는 건 이제 타입에 대한 정보일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 외가 어느 범주를 얘기하는지 더 읽어보도록 하죠. Parameter annotations are defined by a colon after the parameter name, followed by an expression evaluating to the value of the annotation. 기네요. 파라미터 annot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선언돼요. 어떻게? 파라미터 이름 뒤에 콜론을 붙여서 정의하고요. Followed by an expression evaluating to the value of the annotation. 따라오는데요.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의 expression, 어떤 expression이 오고 걔는 evaluating to the value of the annotation. annotation의 값을 평가하는 식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예제를 봐야 알 것 같아요. Return annotations are defined by a return, arrow 표시가 있고요. Followed by an expression between the parameter list and the colon denoting the end of the def statement. 뭐가 또 복잡하네요. return annotation이라는 것도 있어요. parameter annotation이 있었고요. return annotation 있습니다. 은 정의되는데 뭐에 의해서? literal arrow 이런 표시가 있나봐요. arrow에 의해 arrow로 정의되고 followed by an expression. 얘도 어떤 시계 하나 따라오네요. 그리고 between the parameter list and the colon denoting the end of the def statement. 파라미터 리스트와 def statement를 def문을 끝내는 걸 알려주는 콜론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언했던 함수의
가로와 콜론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The following example has a positional argument, a keyword argument, and a return value annotated. 그래서 이제 실제 annotation이 들어간 함수 예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서 쳐볼까요? 파이썬 3 띄우고요. if f 똑같죠. 이거는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ham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equal도 아니고 콜론이 오네요. 콜론이 오는데 str이라는 게 왔어요. 그럼 ham은 스트링 형태,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는다는 얘기를 명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타입을 정의한 적이 없었죠.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그랬고 함수의 파라미터도 그랬고 리턴 밸류도 그랬는데 지금 이 어노테이션을 설명하면서 str이라는 타입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x도 ham이랑 egg군요. ham이랑 eggs. 달걀도 스트링 타입이에요. 근데 기본값이 디폴트 아규먼트 밸류가 eggs라는 스트링이에요. 그렇고요. 보통 여기서 콜론으로 끝났죠. 근데 콜론으로 끝나지 않고 에러 표시가 왔습니다. 하이픈하고 부등호죠. 이게 오고 str이라는 게 또 왔어요. 이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위의 설명으로 따라서 해석해 보면 이 define 해서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얘는 ham과 eggs라는 파라미터를 받고요. 근데 eggs는 디폴트 파라미터니까 ham만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받았고 걔의 반환값이 스트링 하나가 나온다라는 선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죠. 그래서 print 하고요. print annotations라는 스트링이 오고 얘 값은 f._annotations 이거 뭐예요? annotations라는 문자를 찍고 그 뒤에 컴마로 이어서 찍는데 f.annotations f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함수 자기 자신을 이 언더바 두 개의 annotations라는 property 맞나요? attribute라고 하는군요. 이 attribute는 이 f의 metadata annotation 정보가 딕셔너리 들어가 있으니까 이 딕셔너리 값이 적절히 화면에 찍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은 뭔가요? print argument 콜론으로 이어지고요. 문자를 나왔고 ham eggs 이건 뭐 아무 의미 없죠. 그냥 ham이라는 eggs 아규먼트를 뭘로 받았는지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return으로 반환값을 주는데 ham 플러스 and 플러스 eggs 이거는 문자를 설명할 때 나왔죠. 그냥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 플러스로 concatenation 할 수 있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f가 선언됐고요. f에다 대고 스팸을 줘보겠습니다. 스팸은 ham 이름이 스팸인 거예요. 지금 ham이라는 아규먼트 첫 번째로 스팸이 넘어간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eggs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annotations는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해서 적었던 스트링이고 뒤에 딕셔너리가 그냥 찍히네요. 뭐라고 찍혀요? ham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값은 클래스 str이에요. eggs도 있는데 클래스 str이에요. return도 있는데 얘도 클래스 str이에요. 스트링이 이제 단순히 타입이 아니고 클래스 형태인 것 같아요. 클래스 전부 다 ham, eggs, return 값 전부 다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f를 선언할 때 타입 정보를 annotation으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annotation 정보를 underbar annotations라는 attribute 값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트리뷰트 또 있죠. docstring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었죠. 어제 했었죠. underbar doc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annotations라는 또 특별한 애트리뷰트가 있어서 걔는 타입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타입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걔 정보는 annotation으로 뽑아올 수 있다. 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nnotation에서 에러가 나나요? 그러네요. 타입 정보를 확인해서 오퍼랜드 타입을 체크해 주네요. 인트를 넘겼을 경우 아예 실행되기도 전에 일로 넘어가기도 전에 타입이 틀렸다라는 에러를
뱉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있겠네요. 약간 타입 체킹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타입 체킹 플러스 뭐 문서화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서화, 이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을 받는지 선언하는데도 분명히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쓰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파이썬 코드에 이런 알지 못하는 콜론과 에러 표시가 왔을 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어노테이션이구나. 저게 구체적인 타입을 명시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7장까지 끝났고요. 4.7의 내용이 꽤 길었었어요. 아규먼트 받는 법, 뭐 또 뭐 있죠? 함수 선언에 관련한, 함수 정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여주느라고 좀 잡다하면서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메조, 이거 뭔가요? 음악 시간에 들었던 단어 아닌가? 간주곡, 간주, 막간, 총급, short connecting instrumental movement, 뭐 잠깐 중간에 막간을 곁들여 뭔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려나 봐요. 4.8장이고요. 코딩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메조 발음 한번 부탁해 볼까요? Intermezzo. Coding style. Now that you are about to write a longer, more complex pieces of Python, it is good time to talk about coding style. 이제 여러분은 좀 길고 더 복잡한 파이썬 조각을 쓸 때가 됐어요. 작성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뭘 하기 위한? 코딩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Most languages can be written in different styles. Some are more readable than others. 가로를 빼먹었군요. or are more concise formatted.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languages can be written, 쓰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스타일로.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죠, 보통. 몇몇 경우는 더 읽기 좋고요. 리더블 하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리더블 하고요. 어떤 것들은 또 더 간명하고요. 더 포맷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Making it easy for others to read your code is always a good idea, and adopting a nice coding style helps tremendously for that.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하는 거는 뭘 쉽게 하는 거? To read your code. 너의 코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읽기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And adopting a nice coding style helps tremendously for that. 그리고 아주 훌륭한 코딩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helps tremendously,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뭘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게 뭐예요? 딴 사람이 읽기 좋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 tremendously, 아주 엄청나게죠? 맞나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쯤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Making it easy for others to read your code is always a good idea, and adopting a nice coding style helps tremendously for that. 그쵸? 항상 좋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나이스 코딩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차용해서 채택해서 취해서 이런 거죠. 받아들여서 라고 해석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파이썬에서 좋은 코딩 스타일은 뭐냐가 궁금해지죠. For Python, PP8 has emerged as the style guide that most projects adhere to. It prompts a very readable and eye-pleasing coding style. 아예 스타일 가이드가 있나 보군요. PP8이라는 게 있고 has emerged as a emerged 통합되다, 합쳐지다 그건가요? 떠오르다, 발생하다, 탄생하다, 출현하다, 명백해지다인 것 같아요. 명백해지다. 왜냐하면 코딩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처음 나와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쓰다 보면 이게 좋다라는 의견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편이죠. 한두 개로. 그래서 나름의 가이드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면 동의해서 뭐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거의 준표준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제 이머지드가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국 뭔가 많은 뭐 코딩 스타일들이 있었을 테고 뭐 하나의 표준 스펙이 완전히 정착화된 받아들여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스타일 가이드로 아예 받아들여지고 드러나지고 확정되고 이런 건데 that 어떤 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고수하고 있는 adhere to 고수하는 스타일 가이드로 adhere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명백해진 거예요. It promotes a very readable and eye-pleasing coding style. 걔는 promotes 홍보하고 강조하고 뭐라 그러죠? promotes 홍보한다 그래야 되나?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거. 매우 읽기 쉽고 눈이 즐거운, 그러니까 읽기 좋은, 읽기 즐거운, 심지어 eye-pleasing한 코딩 스타일을 장려합니다. 이 얘기인 거죠. 어떤 건가요, 대체? PPA, Style Guide for Python Code. 이제 표준 번호가 다 있나 보구나. 귀도 아저씨랑 모르는 아저씨 두 분이 작성을 했고 2001년에 했네요. 꽤 오래됐네요. 언어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뭐 탭을 쓸지 스페이스 쓸지부터 뭐 다양한 아주 장황한 표준 이름을 스타일 가이드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보통 언어 사이트 자체에 이게 가이드가 있기는 흔치 않은데 예외적으로 고 같은 언어는 굉장히 이걸 강제하죠. 아예 스타일이 컴파일러가 강제하는 문법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언어는 이제 문법 외에 스타일을 따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건 프로그래머의 자유이기 때문에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편인데 파이썬은 아예 스펙으로 귀도 아저씨 자체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있고 Every Python developer should read it at some point. 모든 파이썬 개발자는 어느 특정 시점에 언젠가는 이걸 읽어야 합니다. Here are the most important points extracted for you. 이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당신을 위해 추려주었어요. Use first space indentation and no tabs. 제가 잘못됐군요. 저는 항상 이제 두 개 스페이스 공백 문자 두 개 써서 인덴테이션 했었는데 네 개 써서 하랍니다. 반드시 그런 거죠. 이거 지켜줘야죠. 이런 거는 파이썬을 개발하는 이상 파이썬 적어도 표준 스타일 가이드에 나와 있으면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탭은 쓰지 마세요. 탭으로도 인덴테이션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탭은 쓰지 말고 공백 문자 4개, 스페이스 4개 쳐서 쓰십시오. First space is a good compromise between small indentation, allows greater nesting depths, and large indentation, easier to read. Tabs introduce confusion and are best left out. 4개의 스페이스는 적절한 아주 좋은 타협점이에요. 작은 인덴테이션 뭐에 좋아요? 네스팅 뎁스가 커지기를 허락해요. 네스팅 뎁스가 커지는 건 뭐예요? 여러 개 계속 네스팅 되는 걸 얘기하죠. 네스팅이 막 되다 보면 계속 여러 개 8개 스페이스로 했으면은 몇 번 네스팅 되다 보면 화면 막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게 작은 정도가 좋고 그렇다고 인덴테이션이 너무 크면 인덴테이션 되면 이제 읽기는 좋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입니다. 그러니까 2개 스페이스랑 8개 스페이스 중간에 4개 스페이스를 타협받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 스페이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슨 언어를 쓰든 그런 것 같아요. 자바를 쓰더라도 그랬던 것 같고 아닌가? 4 스페이스 쓰나? 로비가 2 스페이스라 익숙한가? 하여튼 파이썬에서는 4 스페이스 쓴다고 하니 그대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탭은 컴퓨션이 혼동이 있으니까 그냥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탭을 선호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페이스를 선호해요. 저는 스페이스를 선호하는데 고 같은 언어는 아예 스페이스를 제끼고 탭을 아예 강제합니다. 컴파일러가 스페이스를 쓰면 에러를 내버려요. 컴파일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모든 개발자가 고 언어를 개발하려면 인덴테이션에 탭을 써야 돼. 걔는 인덴테이션이 문법적 의미가 있진 않지만 어쨌건 탭을 써야 되는 강제 조건이에요. 재밌죠? 탭 맞나? 스페이스였나? 어쨌든 뭘 강제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기로는 탭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파이썬은 탭은 쓸 수는 있지만 스타일 가이드의 권장사항은 쓰지 마세요. 이건 거죠. Wrap lines so that they don't exceed 79 characters. 한 줄이 79개 문자를 넘어가지 않도록 줄넘김 해주세요. This helps user with small displays and makes it
possible to have several code files side by side on larger displays. 그래서 이제 권장사항이 79, 보통 80문자 쓰죠. 근데 이제 왜 79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의 화면 너비가 예전 텍스트 터미널 화면 너비가 80문자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언어들이 개발자들이 80문자에서 다음 줄로 넘기는 편을 선호하죠. 그거를 뭐 준표준처럼 여기고 요새야 뭐 화면이 워낙 크니까 80문자가 작은 편이지만 대신 한 화면에 막 코드 여러 개 여러 파일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뭐 2개, 3개씩 뭐 한꺼번에 4개씩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파일 하나에 소스 파일 하나에 한 줄은 80문자를 넘지 않는 거. 뭐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는 79문자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여러 개의 코드 파일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에 이제 나란히 지금처럼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 나란히 놓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인 거죠. Use blank lines to separate functions and classes and larger blocks of code inside functions. 빈 줄을 쓰세요. 언제? 함수와 클래스를 나눌 때 그리고 함수 안에 코드 블락이 큰 경우 그 블락들을 나눌 때 빈 줄을 중간중간 넣어주세요. 읽기 좋게 그런 거죠. When possible, put comments on a line of their own. 가능하다면 코멘트는 그 줄 자체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줄 떼서 다른 줄 윗줄이나 아랫줄에 코멘트 넣지 말고 그 익스프레션 있는 줄에 그대로 코멘트를 넣어달라 이 얘기인 거죠. Use docstrings. docstring 이제 펑션의 첫 번째 있는 특별한 스트링이었잖아요. docstring 써주세요. 이런 거죠. Use spaces around operator and after commas, but not directly inside bracketing construct. 뭐야? 오퍼레이터와 컴마 뒤에는 스페이스를 넣어주세요. 공백 문자를 넣어주세요. 그러나 브라켓팅 컨스트럭트에는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괄호나 대괄호나 중괄호나 있을 텐데 거기에는 넣지 마세요. 이건 거죠. 지금 이제 A는 F1 플러스 F1, 2 플러스 G 3,2 쳐서 해볼까요? A는 이거 변수 선언이죠. 변수 정인데 어사인먼트인데 이 는이 있는데 공백 넣고 는 하라는 거야. 또 공백 넣고 오퍼레이터 사이에는 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니까 그 주변에는 around에는 스페이스를 넣어주시고요. F 브라켓팅 컨스트럭트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괄호 사이에는 공백을 넣지 마세요. A인 거죠. 컴마 뒤에는 넣으세요. after 컴마는 넣으세요. 이렇게 끊기는 거네요. around operators에 넣고 오퍼레이터 주변에 앞뒤에 넣어주고 감싸서 넣어주고 컴마는 뒤에 넣어주고 브라켓팅 컨스트럭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이제 f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1, 컴마 뒤에 하나 넣어주세요 했으니까 띄고 2 해주면 되고 가로 닫으니까 붙여서 하고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 앞뒤에 공백 넣고 g라는 함수 호출할 때 3, 컴마 뒤에 또 띄고 4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지금 f랑 g 함수 둘 다 없으니까 찍어봤자 에러는 날 겁니다. 지우고요. Name your classes and functions consistently. The convention is to use common case for classes and lowercase with underscores for functions and methods. 이름을 지을 때 당신의 클래스와 펑션을 이름 지을 때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권장하는 관례는 클래스를 위해서는 카멜 케이스 표기법을 쓰는 거고요. 함수 이름을 위해서는 언더스코어로 이어진 소문자 문자열을 쓰는 거예요. 메소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메소드랑 함수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이 카멜 케이스는 뭐냐면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갖고 워드의 첫 자는 대문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소문자, 그리고 다시 대문자. 그래서 이게 뭐 낙타의 그 혹 같이 생겼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로어 케이스 with underscores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또 표기법이 이름이 있는데 이걸 헝가리언이라 그러나요? 카멜 케이스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게 뭐 대시로 이어진 표현을 쓰는 게 있고 언더바로 이어진 걸 쓰는 게 있고
그렇죠.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죠, 보통 이거. 생각났어요. 스네이크 케이스. 뱀이 기어가듯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게 보인다 그래갖고 스네이크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지금 얘는 카멜 케이스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이런 표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만 보면 그게 클래스명인지 아니면 함수나 메소드명인지 구분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놨을 경우. 그래서 뭐 언어마다 약간 관례가 있죠. 그걸 문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지 관례에 의해서 그냥 이런 코딩 스타일에 의해서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파이썬은 문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컨벤션인 것 같아요. 루비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상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이 상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선언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언더바 표기법 스네이크 케이스를 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땐 파이썬과 루비가 같은 관례를 따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클래스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클래스를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와닿진 않지만 클래스를 보고 나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Always use self as the name for the first method argument. 이건 뭐야? 셀프도 본 적이 없잖아. 항상 셀프를 첫 번째 메소드 아규먼트의 이름으로 쓰세요. 이게 뭘까요? First method argument. 이제 메소드라는 게 클래스에 걸린 펑션이었잖아요. 뭐 어제 뭘 했었죠? 스트링에 join 같은 거 있었죠. 스트링에 join 같은 거 이런 메소드 객체 뒤에 걸려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메소드를 첫 번째 아규먼트가 아마 그 객체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름으로는 셀프를 꼭 써주세요. 그 셀프가 키워드가 아닌가 봐요. 특이하네요. 셀프가 키워드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름이네요. 그런데 이제 셀프라는 이름으로 써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관례로 지켜달라는 거죠. 문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역시 함수 클래스 선언부에 대해서 따로 나올 것 같아요. Don't use fancy encodings if your code is meant to be used in international environments. Python's default UTF-8 or even plain ASCII work best in any case. 당신의 코드를 위해서 좀 fancy, 화려한 인코딩, 화려한 인코딩을 쓰지 마세요. 언제? 너의 코드가 좀 국제적인 환경에 쓰일 걸로 예상한다면 파이썬의 기본은 UTF-8이고 뭐 평범한 아스키도 대부분의 경우에 잘 작성할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난 국제적인 환경에서 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한국에서만 놀 거야. 그래서 철저히 한글로 쓸 겁니다. 난 한글로 안 쓰는 걸 싫어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한글로 코딩하는데 왜? 한국 문화를 해결하는 문제를 한국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우리는. 한글로 해야지. Likewise, don't use non-ASCII characters in identifiers if there is only the slightest chance people speaking a different language will read or maintain the code. 비슷하게 ASCII 캐릭터가 아닌 걸 쓰지 마세요. 아이덴티파이어에. 만약에 there is only a slightest chance people speaking a different language will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역시. 그러니까 내 코드를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쓸 확률이 아주 적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코드를 읽고 유지보수할 사람이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가 아주 적다 하더라도 꼭 ASCII 캐릭터만 쓰도록 하세요. 아이덴티파이어에는 이 얘기인 거죠. 저의 의견과 완전 정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근데 뭐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서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굳이 싸울 필요 없고요. 틀리다고 또 기죽을 필요 없고요. 맞고 틀리고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주관을 갖고 논리적으로 펼치되 감정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장까지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넥스트로 넘어가 보죠. 5장 데이터 스트럭처군요. 이 부분 또 기대되네요. 이제 전 리스트 잠깐 언급했을 때도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데이터 스트럭처도 한결 기대되고, 이거는 내일부터 하도록 할게요. 근데 내일 제가 그 파이컨 가거든요. 파이컨 2017년 행사. 혹시 뭐 이걸 듣고 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뭐 반갑게 파이썬 개발자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파이썬 모르는데 작년에도 모르는데 갔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갔었는데 심지어 라이트닝 토크라고 5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는 시간에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이썬하고는 그다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3박 4일인가 하죠. 전 두 날은 컨퍼런스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약간 튜토리얼 스프린트 코스가 있는데 저는 월요일 화요일만 당일 1박 코스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파이컨 혹시 오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보시는 분이 오지는 않겠지. 기초를 아니지, 올 수도 있지. 저도 파이썬 모르고 갔었거든요. 워낙 국내에서 흥하는 컨퍼런스니까. 어쨌건 그런 컨퍼런스 있다는 얘기 소개해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또 내일 아마 숙소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궁금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